안녕하세요.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끔 이렇게 저 또한 사연을 듣다 보면 저와 비슷한 상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사연을 올릴까 말까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한번 사연을 올려볼까 해서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주부랍니다. 얼마 전까지 이러던 남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내쫓기다시피 해서 남편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집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 가게 되었죠. 가뜩이나 큰애 결혼한다고 그동안 모은 돈 있는 돈 다 털어서 시집 보냈더니 아주 집구석엔 쌀 한 톨조차 아쉬운 형편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뭐 어쩌겠어요? 남편은 이왕 잘린 김에 그냥 훅 쉰다고 하지. 그렇다고 우리 집은 쉴 형편은 못 되지. 저라도 나가서 일해야죠 뭐. 하지만 평생 살림만 하던 아줌마가 뭐 제대로 할 일이나 있겠나요? 게다가 나이는 50대 중반이니 써주는 곳도 마땅히 없었답니다. 기껏해야 식당 같은 곳에서 써준다고는 하지만 그조차도 요새 많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결과 파출부 일이 보이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거기는 파출부를 알선하는 곳이고 매일 전화가 오면 일당 받고 파출부 일을 보내주는 곳이었죠. 저는 그리하여 우선 파출부 일이라도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일은 있더라고요. 한 일주일은 그렇게 파출부 일을 하며 수수료 떼고 일당을 받긴 했지만 이조차도 요새는 어려운 건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일 있으니 일가라고 전화가 안 오지 뭐예요? 파출부 일을 알선하는 곳에서조차도 전화가 안 오니 난감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요새 통 일가라고 전화가 안 와서 그러는데 일이 없는 거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요새 일이 마땅히 없다며 나중에 일이 들어오면 다시 연락 준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아침 일찍부터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아보니 파출부 일을 알선해주는 곳이었죠. 저보고 일 있다고 하면서 오늘 괜찮겠냐고 하길래 저는 당연하다며 그동안 쉬었으니까 일한다고 말하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평범한 파출부 일은 아니고 공사판에서 잡일을 좀 하는 건데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일이 어떤 일이냐고 물어보니 공사판에 가면 아줌마들도 몇 있다면서 여기저기 공사판에 돌아다니며 쓰레기나 치워주고 잡일이나 하는 거라면서 크게 어려운 것 없다고 하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니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그런 일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고 공사판은 남자들만 가는 곳인데 50대 중반 아줌마인 내가 그런 곳에서 과연 일이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당은 받고 싶고 우선 알았다고 했답니다. 그리하여 알선해준 곳에서 알려준 공사장으로 향했는데 아파트 신축 공사장 같더라고요. 정말 공사 규모가 크지 뭐예요. 게다가 날씨는 겨울이라 왜 이렇게 추운지 정말 일이나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쪽에서 드럼통에 강목을 넣고 불을 떼니 사람들이 모여서 불을 쬐길래 저도 그곳에 가서 몸 좀 녹였어요. 그렇게 몸을 녹이며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아줌마들이 몇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줌마들 어쩌니 텃세를 부리던지 저보고 공사판 초짜라며 눈치를 주지 뭐예요? 같은 아줌마들이라서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눈치를 주니 정말 기분이 잡쳤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일이 시작됐고 저는 공사판 잡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지저분한 것 치우며 일을 하고 있는데 먼지가 정말 말도 못하더라고요. 마스크 안 썼으면 일도 못할 지경이었죠. 얼마나 일했을까요? 허기가 밀려오지 뭐예요. 시간을 보니 점심시간이었죠. 배고픔에 저도 한바식당으로 향했어요. 한바식당 시판의 밥과 반찬과 국을 담고 자리에 앉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글쎄 제 옆으로 누군가 시판을 내려놓으며 쓱 다가와 앉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해병대 옷 같은 걸 입은 건장한 50대 중후반의 남자였는데 저보고 처음 왔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남자 왜 이렇게 말을 시키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자기 쪽에 와서 일을 거두라고 하지 뭐예요. 저는 그 말에 여기 반장님이 저보고 하던 쪽 일 마무리 지으라고 했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그 반장보다 더 높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자기 쪽 읽어두는 게 더 쉬울 거라며 그 반장이 한 말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답니다. 그러냐며 저는 그렇게 하여 점심을 먹고 그 사람이 말한 곳으로 향하여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곳은 다른 곳과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다른 아줌마들도 잘 안 보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보고 고층으로 올라가서 같이 작업하자고 하기에 알았다며 따라 올라갔는데 아니 이곳은 정말 사람이 더 없지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우리 둘뿐이었어요. 그리곤 제게 일을 시키는가 싶더니 갑자기 이것저것 말을 시키더라고요. 원 아이는 얼마나 먹었냐고 물어보고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등등 별의별 걸 다 물어보지 뭐예요. 호구조사 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냐고 물으니 내가 마음에 든다며 대놓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새 일 구하기 어려울 텐데 내일도 나오라며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순간 뭔가 솔깃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오늘 하루 일해도 내일은 다른 일 찾아야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써준다고 하니까 뭔가 안심이 된다고 할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끝나고 잠깐 남으라고 했답니다. 어느덧 일이 끝났고 저는 먼지를 털며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 오늘 하루 수고했다면서 자기랑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지 뭐예요. 먼지를 들이마셨으면 삼겹살을 먹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는 안 간다고 말하려는 순간 걱정 말라며 삼겹살은 자기가 쏜다고 했답니다. 솔직히 마기를 해서 그런지 배도 고팠거든요. 그리고 뭐 다 늙어가는 처지에 남자든 아저씨든 할아버지든 간에 나에게 고기를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전 좋다며 그 남자를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조촐한 대포집 같은 곳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답니다. 사실 집에서도 술 한 잔 안 마시는 저지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소주가 마시고 싶은지 그래서 저도 술 한 잔 달라고 해서 받아 마시고 또 한 잔 달라고 해서 받아 마시고 이렇게 받아 마시니 금세 취하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집에 갈 수조차도 없더라고요. 너무 비틀비틀 거렸거든요. 그때 그 남자가 저보고 집이 어디냐며 택시를 태워준다고 하는데 저는 택시비가 아까워서 아니라며 버스 타고 간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부축을 하며 꼭 어디로 저를 데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다음 코스는 뭐 대충 짐작이 가실 거라 믿어요. 저는 속으로 안 당한다며 어디 한번 가봐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택시 승강장 쪽에 저를 세워두고서 제게 택시비 10,000원을 쥐어주며 택시 타고 가라고 했답니다. 그 모습의 순간 어찌나 신사다워 보이던지 보기엔 노가다꾼일지 몰라도 마음은 참 신사답더라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지고 집에 와서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하는데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어요. 남편은 옆에 누워서 자고 있지만 자꾸 그 남자 생각이 났죠. 뭔가 사내답고 나를 챙겨주는 모습이 솔직히 남편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다음 날에는 어제와는 다르게 그 남자를 의식하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옆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며 일을 하는 게 마냥 즐거웠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일이 끝나면 단둘이 삼겹살에 소주를 마셨어요. 물론 삼겹살은 그 남자가 꼭 샀죠. 그렇게 그 남자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남자와 늘 함께 일하다 보니 점점 정이 더 들었어요. 어느덧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것이죠. 참 주책 맞죠? 하지만 제 마음을 속일 수 없었죠. 그 남자가 너무나 듬직하고 좋았으니까요. 그런 제 마음을 그 남자도 알았는지 일주일이 흐른 어느 날에 우리는 함께 또 소주를 마셨지만 여느 날처럼 서로 헤어지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또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은 없었답니다. 뭔가 미안해서 먼저 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을 접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리 미운 남편이지만 그래도 전가정이 있는 주부고 남편이 있는 몸인데 이제 와서 주책맞게 다른 남자가 좋다고 남편을 떠날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그 뒤부턴 그 공사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일을 알선해주는 곳에서 또다시
공사판 잡으러 가라고 하면 저는 안 간다고 했답니다. 왜냐면 그 남자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또 만나게 되면 제가 정말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도 듣자 하니 가정이 있는 남자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았었나 봐요. 다른 아줌마들보다 저를 더 살뜰히 아껴주고 챙겨주다시피 했으니까요. 요즘도 파출부 일을 나가고 있지만 가끔씩 오다 가다 다른 공사판을 지나갈 때 공사장 인부들을 보면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곤 한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남자가 혹시 저 공사장에서 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곤 하네요. 아무튼 막리라는 노동자의 이미지를 멋지게 바꿔준 정말 괜찮은 남자였답니다. 지금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저 충분히 흔들릴 것 같아요. 그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딘가에서 분명 좋은 남편으로 잘 살리라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한 번쯤 다시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은 숨길 수가 없네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